공 실장, 지금 당장 민셀이 휴대폰으로 루시아한테 문자 보내. 세리가 다쳐서 3층 비품실에 있으니 당장 오라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경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서늘한 음성에 공 실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수건이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축축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잘게 떨리는 손끝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민경채의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듯한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차마 거역의 말을 내뱉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똑히 들었지? 실수하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이건 우리가 지옥 같은 시궁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민경채의 가슴 속에서는 시뻘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강 유통의 사장으로 있을 때 주말도 휴일도 반납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들여 진행했던 도일백화점 입점 계약.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 만든 성과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근본 없는 신임 사장 루시아가 하루아침에 날름 가로채려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계약만 내가 성사시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이사들도 직원들도 전부 내게 등을 돌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루시아, 감히 내 것을 넘봐. 넌 내가 만든 왕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고 말겠어. 그녀의 계획은 위험천만했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간단했습니다. 민세리의 이름을 방패 삼아 루시아를 비품실로 유인해 감금한 뒤 자신이 대신 미팅 자리에 나가는 것. 그렇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집착과 비뚤어진 욕망이 그녀를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민경채는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 있던 루시아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울리는 것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온갖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민세리.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엄마, 나 다쳤어요. 3층 비품실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세리가 다쳤다고.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미팅을 코앞에 두고. 루시아는 순간적으로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곧 민강 유통의 미래가 걸린 도일백화점과의 미팅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추락하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적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를 초조하게 맴돌았습니다. 잘 정돈된 손톱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허참. 그래, 당연히 미팅이 먼저지. 걔랑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어차피 민강 유통 지분 때문에 시작한 가짜 엄마 노릇이었잖아. 고작 몇 번 엄마 소리 들었다고 내가 진짜 엄마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정신 차려, 루시아. 루시아는 차갑게 마음을 다잡고 세리에게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어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의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손가락이 이성적으로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 한쪽이 이상하리만치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차가운 손으로 꽉 움켜쥐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민세리의 얼굴이 불쑥 거부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민강 유통의 지분을 가진 민세리를 이용하려는 지극히 불순하고 계산적인 의도로 시작한 가짜 엄마 행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처투성이 고슴도치 같던 그 아이에게 자꾸만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면서도 자신을 바라볼 때만큼은 한없이 맑아지던 그 투명한 눈빛, 어색하게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던 그 목소리와 붉어지던 귓불. 그것들이 어느새 루시아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내려 자꾸만 그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동정심일 뿐이야. 정신 차려, 루시아. 저 아이는 내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이라고. 루시아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듯 다그치며 작성하던 문자를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세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별일 아닌 가벼운 상처라면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미팅에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민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온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의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한 이성보다 뜨거운 감정이, 치밀한 계획보다 주체할 수 없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3층 비품실이라고 했지. 루시아는 결국 의자를 박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하이힐 굽이 정적을 깨고 복도 바닥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초의 시간조차 영원처럼 답답하게 느껴져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상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세리가 위험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층 비품실 앞에 도착한 루시아는 거친 숨을 고르며 녹슨 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리야, 민세리, 어디 있어? 괜찮은 거야?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텅 빈 공간에 그녀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비품실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류와 먼지 쌓인 선반 사이사이를 샅샅이 확인하며 민세리를 찾았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온 건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과 함께 강한 힘이 루시아의 등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악! 루시아는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바닥에 쓸리며 불에 댄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루시아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민경채가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차갑고 비틀린 미소를 띤 채로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루시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 너가 왜 여기에? 왜긴 왜야? 너 같은 도둑고양이에게 내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러 왔지. 민경채는 쓰러진 루시아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루시아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민경채는 이미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휴대폰 돌려줘. 당장. 조용히 여기서 반성이나 하고 있어. 감히 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했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민경채는 비품실 문을 나가며 밖에서 묵직한 자물쇠를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루시아의 심장을 서늘하게 꿰뚫었습니다.
루시아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복도는 이미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경채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도일백화점과의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기이한 승리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면 모든 임직원이 무능한 루시아가 아니라 유능한 자신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 왜곡된 확신이 그녀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한 민경채는 마치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의자를 빼내고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부드럽던 눈빛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지금 루시아 사장님은 어디 계시고요? 민경채는 문태경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도일백화점 입점 계약건.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기획부터 실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설계하고 만든 내 작품이야. 혹시나 아마추어 루시아 그 여자가 내가 애써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릴까봐 감시하러 왔지 왜. 문태경의 이마에 푸른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경채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당신은 이제 사장이 아니라 일개 말단 평사원입니다. 누가 누굴 감시한다는 겁니까? 당장 회사로 돌아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로 정식 징계 처분할 겁니다. 민경채는 팔짱을 낀 채 오히려 그를 비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든지. 조금만 있으면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하게 될 테니까, 문태경 본부장님. 그녀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문태경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휴대폰을 꺼내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루시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문태경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갈 때, 바로 그때 미팅룸 문이 열리며 도일백화점 측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명의 임원진이 악수를 청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태경은 다시 한번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타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루시아를 찾으러 가야 했지만 이 계약은 민간 유통에 너무나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자신마저 자리를 비우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봐. 여자 사장이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중요한 약속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내가 오길 정말 잘했네. 문태경이 민경채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듯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 루시아 사장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민경채는 양팔을 들어 어깨를 으쓱하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덮어씌우지 마시죠.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의자에 앉아 미팅 자료를 펼쳤습니다. 문태경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이성을 붙잡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도일백화점 측에 우스운 꼴만 보이게 될 테니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계약은 정말로 민경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온 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능숙하게 설명했고 도일백화점 측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사인이 오가고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도일백화점 사람들이 미팅룸을 나가자마자 문태경이 민경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루시아 사장님 어떻게 한 거지? 당장 말해. 민경채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내가 루시아 그 여자 어떻게 했다는 증거 있어?
어찌되었건 나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거잖아. 역시 그 여자는 민강유통 사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이 회사를 이끌 사람은 나 민경채뿐이라고. 민경채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구실 삼아 자신이 다시 사장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왜곡된 신념이 그녀를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잠시 자리를 비웠던 민세리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루시아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된 미수신 전화. 민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했었네. 왜 못 받았지? 민세리는 얼른 루시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루시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경채가 이미 루시아의 휴대폰을 가로채 전원을 꺼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세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차갑게 감싸고 올라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민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얼마 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시아가 회사에서 해물 알레르기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그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루시아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설마. 민세리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공 실장이 민세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세리는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공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찾으러 회사 가는데. 공 실장이 무슨 상관이야? 공 실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세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민세리의 이마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꾸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엄마가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찾으러 가야 한다고. 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단 말이야.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큰아가씨가 민경채 아가씨가 절대로 회사에 찾아오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세리는 더욱 강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엄마 걱정이 더 되네. 비켜. 나가봐야겠어. 민세리가 공 실장을 밀치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공 실장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진짜 어머니는 큰 아가씨예요. 지금 아가씨는 저가짜 엄마 루시아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요. 아가씨가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사람은 바로 큰 아가씨란 말입니다. 공 실장의 충격적인 폭로에 민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귀가에서는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공 실장, 방금 뭐라고 했어? 큰 언니가 내 엄마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민세리의 목소리가 신라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가씨가 학창시절에 사고치고 밖으로 나돌 때 다른 가족들은 다 외면해도 큰아가씨만은 늘 아가씨 편을 들어주셨던 거. 다 사정이 있어서 큰 아가씨 딸이라는 걸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제발 큰 아가씨 말 좀 들으세요. 루시아는 아가씨를 이용하려는 나쁜 여자예요. 공 실장의 확신에 찬 말에 민세리는 과거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민경채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을 내 딸이라고 중얼거리던 그날 밤. 가족들과의 불화로 힘들 때마다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큰 언니 민경채의 모습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욱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말도 안 돼. 민세리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언니 민경채가 자신의 엄마라니.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심장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 실장은 민세리가 방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세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충격에 빠져 있던 민세리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공 실장 말이 정말 사실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자라며 민세리가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한 증거 없이는 가족들의 말조차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냉혹한 철칙이었습니다. 민세리는 공 실장의 눈을 피해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민경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녀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칫솔도 함께 챙겨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세리는 곧장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해 2개의 칫솔을 제출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급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가 담긴 봉투를 뜯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공 실장의 말과는 정반대로 민경채와 민세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욱 민세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자매 관계조차 성립하지 않는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완전한 남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민세리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공 실장이 있는 거실로 폭풍처럼 뛰어갔습니다. 공 실장, 나를 속였어? 큰 언니가 내 엄마라며? 그런데 이게 뭐야?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설명 좀 해보라고. 민세리는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공 실장의 얼굴 앞으로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종이가 날카롭게 떨리며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공 실장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해본 민경채와의 유전자 검사. 그 결과는 놀랍게도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오면서 민세리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세리를 더욱 충격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그 다음 줄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친자매 관계가 아닐 확률 99.99%. 그녀와 민경채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타인이라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공 실장은 설마 민세리가 자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직접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해 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결과 앞에 자신의 과거 행적들이 모두 들통나게 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공 실장은 망연자실한 채 식은땀만 비오듯 흘리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아가씨,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똑똑히 설명해 보라고.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큰 언니가 내 엄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지어낸 거냐고. 그리고 큰 언니랑 나랑 자매 관계도 아닌 완전 남이라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 집구석 정체가 뭐야? 민세리의 이성을 잃은 고함에
공 실장은 결국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공 실장은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발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유가 다 있어? 드러나 보자. 얼마나 대단한 이유인지. 민세리의 싸늘한 목소리에 공 실장은 떨리는 음성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다 설명할게요. 우선 진정 좀 해보세요. 그게 아기가 바뀐 거예요. 뭐? 무슨 아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알아듣게 설명 좀 해. 공 실장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큰아가씨, 아니 경채가 제 딸입니다. 제가 낳은 딸이에요. 아가씨, 그러니 제발 이 사실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들키면 저랑 우리 경채는 모든 게 끝이에요. 민세리는 공 실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친엄마는 누군데? 내 진짜 엄마가 누구냐고 말하라고. 공 실장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리다 무심코 루시아의 방문을 흘긋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시선을 놓치지 않은 민세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마 루시아가 진짜 내 친엄마란 말이야? 민세리는 이번에는 루시아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칫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달려가 자신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바로 나왔습니다. 결과지에 선명하게 찍힌 두 글자. 친자 관계 일치. 민세리는 결과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지만 자신의 친엄마가 그토록 미워하고 이용하려 했던 루시아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민세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민경채는 회사에서 도일백화점 입점 계약을 자신이 완료했다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내가 성사시킨 거야. 루시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야말로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고 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민경채가 임원진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세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 2장을 손에 들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고개를 푹 숙인 공 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이 내 엄마가 아니라면서요? 민세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너가 여길 어떻게, 공 실장? 그때 공 실장이 앞으로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세리 아가씨 휴대폰으로 루시아 사장님께 거짓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 아가씨, 아니 민경채 씨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루시아 사장님을 비품실로 유인해 가두라고 시켰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태경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장 3층 비품실로 가서 루시아 사장님을 구해. 직원들이 뛰어나갔고 얼마 후 갇혀있던 루시아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민경채와 공 실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며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두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세리의 복수로 시작된 출생의 비밀은 민경채와 공 실장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짜 엄마 행세를 하던 루시아가 진짜 엄마로 밝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 민경채와 공 실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